안녕하세요. 수능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근영입니다.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실패의 아버지. 실패, 어느 정도 실패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디슨이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까지 실패 횟수를 선생님이 적어왔습니다. 2400번이라고 하네요. 2400번. 2400번 실패하고 에디슨이 한 말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는 있다. 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필라멘트를 발견하고 전구까지 발명을 했는데요.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전구. 야, 이렇게 발명을 했는데 필라멘트를 발명하고 전구를 발명하는데 또 실패의 과정을 거칩니다. 무려 9000번입니다. 이번에는 9000번의 기회가 있다. 신에게 나에게 9000번의 기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잘못된 시도로 실패한 것은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멋진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았나요? 혹시 매스레터 문제 푸는데 틀렸나요? 괜찮습니다. 그 작은 실패 하나가 여러분 뭐 인생을 좌우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작은 실패, 그 실패에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세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거나 조금 실패했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힘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강이죠. 여러분 벌써 3분의 1을 들었습니다. 잘했어요. 3분의 2. 남은 이제 10강만 남았네요. 오늘 개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강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한번 시켜보죠. 미분의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증가감소, 극대극소 했죠. 자,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 개형을 이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첫 번째 배울 거고, 두 번째 그래프 개형 그리면 사실 최대값, 최저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건 항상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절차를 적어뒀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했던 이야기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x는 x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래프, 사실 그래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했던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했나요? 미분했죠, 미분. f'x를 계산을 합니다. f'x 계산하면 2x죠. 그리고 뭘 합니까? 정관표를 그렸죠. 자, x, f'x. 그리고 fx. 그리고 여기에다가 0. f'x가 0이 된 x값을 적는 거죠. 그리고 0보다 크면은 부호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마이너스. 따라서 감소, 증가. 자, 0일 때 함수값, 0일 때 여기 넣어야죠. 여기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 넣어야 됩니다. fx에 넣으면 0.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실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 0,0. x가 0일 때 함수값이 0이니까 이 점을 지나고 그 전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과정입니다. 도함수를 구한다. 도함수를 구하고 나서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극소, 증가, 감소, 여기는 뭐 극소죠. 이런 걸 조사의 표로 만든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다. 자, 근데 이 과정 말고 과정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는 표로 말고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조금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여기 x, y가 있고 자, 0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f 프라임 x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f'x죠. f'x. 자, 우리 했었죠. f'x의 부호가 여기서는 플러스죠. 0보다 큰 쪽은 플러스고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죠. 그러면 0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플러스니까
증가하겠죠. 따라서 여기서 극소를 갖는다. y는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과의 차이점은 여러분 여기서는 0,0을 지나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정보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분명 y축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0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근데 이렇게 x축이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x축이.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건 모르겠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략적인 이런 형태는 알 수 있는 겁니다. f'x로 fx를 판단하는 거. 자,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그 전에 하나 점검을 하고 넘어가면 우리 극한단원에서 했습니다. 야, 극한 벌써 좀 아득하지 않나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 요거 극한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예를 들어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뭐 마이너스 100x 마이너스 2 뒤에 숫자가 마이너스가 있던 상관없이 우리는 최고차항, 다항식에서 최고차항의 부호, 이게 2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한대로 간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뭐 뒤에는 뭐 100x 플러스 2다. 그럼 뭐다? 뭐 뒤에과 상관없이 최고차항, 마이너스네요.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 얘기죠. 다항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무한대, 음수이면 마이너스 무한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왔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 더 점검하고 넘어가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x가 a에서 극값. 자, 무슨 얘기예요? 극값이라는 얘기는 극대값, 극소값을 얘기하는 거죠. 극대값, 극소값. f'a가 0이 되는 점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될 수 있다. 즉 f'a가 0이 되는 점들은 극대값, 극소값의 후보들이다. 근데 극대와 극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죠. 부호 변화. 극대는 증가하다가 감소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 변화. 뭐가? f'x가. 그 다음에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뭐가? f'x의 부호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호 변화가 없는 이런 것들도 있었죠. 즉 극값은 되지 않은데 0되는 이런 탈락생들. 그러면 뭐였습니까? 플러스에서 플러스, 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탈락 후보생들이죠. 그죠? 이른바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거.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선 f'a가 0이 되는 점들을 한번 다 찾아보죠. 여기 f'x입니다. y는 f'x.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극대가 되는 거,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입니다. 자, 이 점, 그리고 여기 점들은 전부 다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있는 극값이 될 수 있는 점들입니다. 여기에서. 자, 그리고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f'x를 따질 때 여러분 값이 중요하다고 안 했죠.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부호가 중요하다. 부호. 자, 이전에는 플러스죠. f'x는 자, y값이 0보다 크잖아요. 플러스. 자, 이거 아래쪽이죠. 마이너스죠. 자, 여기는 플러스죠. 자, 여기도 따져볼까요? 그저는 플러스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죠. 여기는 플러스죠.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면 여기서는 어때요? 증가하다가 감소한 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한 거고. 여기서는 어때요?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감소한 거고. 여기서는 어때요? 마이너스 감소하다가 증가한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극대가 되는 x점의 개수 a. 점의 개수 몇 개입니까? 극대가 되는 거. 요거 두 개네요, 두 개. 따라서 a는 2. 그 다음에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 b. 극소가 되는 건 뭐예요? 이거 두 개죠. b 2. 계산하는 건 뭐다? 2a 플러스 3b. 따라서 2a는 4. 3b는 6. 따라서 계산하면 답은 1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f'x 부호만 잘 따져주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서 역시 f'x의 그래프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fx의 극대값이 7일 때 극소값을 계산하라. 자, 극소값을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fx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fx를 알아야 여기 극소값을 넣으면 함수값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fx에 대한 정보는 3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뒤는 모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선 우리가 f'(x)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죠. 자, 그러고 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f'x니까 자, 이 점, 이 뭐예요? f'0을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고, 이건 뭐예요? f'의 x값 2를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죠. 아, 이 두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여기 한번 적어보면 f'0은 0이고 f'2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x가 여기니까 자, 계산을 해보면 b는 바로 0이 되고 2를 넣어보면 4, 12 플러스 4a. 자, b는 0이고 이꼴 0이네요. 따라서 a 값은 얼마입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네요. ab 계산했습니다. ab. 이제 c도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정보 하나 있습니다. 극대값이 7이다. 그러면 자, 부호 f'x의 부호를 따져주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따라서 0을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 그리고 감소하다가 증가, 감소하다가 증가. 그죠? 이런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뭐가? y는 fx의 그래프가. 그러면 극대값이 7이라는 얘기는 여기네요. 여기 극대값 0일 때 7이라는 거죠. x가 0일 때 극대값이 7이다. 따라서 f0은 7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 f0은 7이니까 자, 다 0을 넣어보면 c만 남네요. c는 7이네요. 다 나왔습니다. 3개 다 나왔죠. 따라서 우리는 fx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fx를 다시 적어보면 x 세제곱 a가 마이너스 3, b는 0이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c는 7이니까 플러스 7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구하는 게 뭡니까? 극소값입니다. 극소값은 어디서 가집니까? 2에서 가지죠. 따라서 f2를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2를 여기다 넣어주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7이 되고 답은 3, f2는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르게 한번 풀어볼 건데 뭐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하나 잠깐 점검을 한번 해보죠. 요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가 0이 아니니까 두건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 두 건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두 건을 곱했죠? 그러면 a분의 c,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거 했었죠? 자, 요거를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어디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다른 부분 다 그대로 하면 되고, 여기서 자, 요거 계산할 때 요거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우리 f'x를 구해가지고 f0은 0, f2는 0 이렇게 계산했죠? 근데 얘를 다르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거 이꼴 0의 방정식이라면 요거 근이 뭡니까? 0과 2죠. 근이 0과 2입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근을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2a 0과 2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 b 이런 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네요. 요거는 0이잖아요. 따라서 b 값은 얼마입니까? b는 0이 나올 거고, 자, 요거 계산하면 a 값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3, b는 0, a가 마이너스 3, b는 0. 뭐 똑같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해도 되고, 이제 이 방법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쉬운 면도 있거든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보죠. 비슷한 형태죠? 3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주어졌습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도 주어졌습니다. 극소값이 주어지고 극대값을 계산하라. 자, 극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fx를 알아야 극대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3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활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를.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러면 요거 이꼴 0이라고 하면 이 함수가 지금 이 함수잖아요.
그럼 요거 이꼴 0이라고 하면 요거 x가 마이너스 2, x가 4가 바로 이 방정식. 여기서 여기까지의 방정식이 근이 되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씁니다. 마이너스 2와 4를 더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a. 두 개 곱합니다. 그러면 a분의 c, b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2가 될 거고 3이 곱해주면 6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3이 될 거고. 여기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8이네요. 그럼 3, 8, 24니까 b는 24, a는 3, 그리고 b는 24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a, b 계산했는데 지금 c 값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쓰지 않은 정보 있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그럼 똑같아요. 여기서. f'x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여기서. 자, 이 점을 기점으로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고 이 점을 기점으로 이쪽은 전부 다 마이너스고 따라서 마이너스니까 뭡니까?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하다가 여기서 자 조금 이렇게 그릴까요? 증가하다가 여기서 다시 감소하는 이런 게 되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극소값입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란 얘기죠.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f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6이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요거 fx를 대입을 한번 좀 해볼까요? a가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넣을 수 있고 b가 24네요. 24x입니다. 그러면 여기 24x라고 적을 수 있고 그럼 마이너스 1을 이제 넣어보면 8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48 플러스 c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러면 20이니까 마이너스 28이 될 거고 그러면 넘겨주면 따라서 c 값은 얼마냐? 34가 되겠네요. c 값이 34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결과를 다시 한번 볼까요? 28이니까 계산을 잘못했네요 선생님이. 자 여기가 20이니까 마이너스 28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8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c 값이 얼마입니까? 22가 돼야 되겠죠. 22. 자, c 값이 2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알았네요. c 값 22. 뭘 알았습니까? fx를 다 알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극대값 계산이잖아요. 극대값은 이거죠. x가 4일 때네요. 여기다가 4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f4. 자 해주면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4, 16이니까 플러스 48. 그 다음에 4 넣어주면 96이 될 거고 플러스 22네요. 자, 요걸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계산하면 60, 7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빼면은 6이 남죠? 그럼 여기다 6을 더하면 102. 따라서 답은 102가 됩니다. 102가 바로 fx의 극대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6월 모평이라든지 이렇게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2012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어때요? 3차 함수 fx라고 주고 뭐 2차 함수 gx라고 주고 hx라는 거를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주고 또 이런 정보도 주고 여기는 미분한 걸 이렇게 줬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강의 소개 코너죠.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함수 알고 있는 함수를 2-3개 정도 줍니다. 그리고 얘를 바탕으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함수 같은 경우는 뭡니까? hx죠, 사실. hx.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상황은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해석을 해주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함수를 이해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 동네에서 잘 모르는 게 있어. 그럼 옆 동네는 잘 알아. 그럼 옆 동네 가서 이 동네 소문을 듣고 오는 거죠. 소문을 듣고 와서 이 동네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다시 이 동네 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느낌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기에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라는 건데 우선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여기 좀 적고 시작을 해보죠. 자, hx는 fx 마이너스 gx라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f0과 g의 0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보기를 한번 보죠.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hx가 감소한다. 자, 감소한다.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딱 나오자마자 뭘 생각하면 됩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h'x가 0보다 작으면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구간이 이 구간이 맞느냐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h'x인데 h는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 그러면 f'x 마이너스 g'x 미분할 수 있죠? 왜 미분할 수 있습니까?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자, 그러면 이게 0보다 작은 구간을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그게 감소 구간이죠. 그럼 이 말은 f'x가 g'x.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쪽 동네로 갈 차례입니다. 이쪽 동네입니다. 이쪽 동네. 자, 이쪽 동네로 한번 가볼까요? f'x가 g'x보다 작다. 그 g'x가 큰 거죠. g'x가 크다. 자, 이게 g'x예요. g'x보다 f'x가 큰 건 어디예요? 여기네, 여기. 여기죠, 여기. 이게 g'x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f'x죠. f'x보다 g'x가 큰 거죠. 이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 경우는 x값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 2까지네요. 아, 이 경우는 0에서 2까지구나. 뭘 계산했습니까? h'x가 0보다 작은 게 0에서 2구나. 여기서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주면 감소하는 구간이 뭐가 됩니까? 0에서 2가 된다. h'x가 0보다 작은 걸 계산하니까 이거였다. 그래서 h'x가 0보다 작은 구간은 이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 맞다. 니은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자, 우리 극소값, 극대값 2번 니은이죠, 니은. 극대값, 극소값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극대값, 극소값 할 때 우리는 h'x를 계산을 했죠. h'x가 0이 되는 걸 계산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극대가 될 수 있고 극값에서 극소가 될 수 있고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 극대가 될 때는 부호 변화가 일어났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에서 극소는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플러스에서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런 경우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극대 극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h'x가 0이 되는 걸 우선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h'x 또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하면 되죠. f'x 마이너스 g'x가 자 0이 되는 걸 미분을 합니다. 자, 그럼 h'x 이거 0이니까 요거 넘겨 자, 다시 여기 옆에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h'x와 g'x가 같아지는 x값을 찾아야 돼요. 자, h'이 아니죠. f'x, g'x. f'x와 g'x가 같아지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요거네요, 요거. x가 0과 2네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정관표를 그렸잖아요. 표 x, h'x, hx. 자, 기본 개념이 그대로인 겁니다. 함수가 다만 복잡해졌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 2. 자, 여기서 0입니다. 2보다 크면 f'x가 g'x보다 크죠. f'x가 큽니다. 자, h'x가 요거예요. f'x가 크죠, g'보다.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가 되겠죠. 0과 2 사이, 아까 했죠. 0과 2 사이. 0과 2 사이는 g'. g' 요겁니다. g' 그죠? g'x가 f'보다 크죠. 얘가 크다고요. g'이 f보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죠. 자, 요거는 어때요? 뒤에는 다시 요거 뭐예요? 요거 보니까 f'x네요. f'x가 크죠. f'x가 큽니다. 여기는 플러스죠. 증가, 감소, 증가. 묻는 게 뭐예요? 2에서 극소값을 갖느냐? 증가하다가 감소, 감소하다가 증가.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렇죠? 다음 hx =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자, 방정식. 우리 이거 방정식은 어떻게 해석해 줬습니까? 자, 요거 어떻게 해석해 줬어요, 우리가? 방정식을 우리 함수에서 해석해 주는 거 하나 배웠었죠? 자, 기억이 납니까? y는 hx 그래프와 y는 0. y는 0은 x축이죠. 둘 사이의 교점으로 파악을 해줬죠. 세 실근이니까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교점의 x좌표죠. x좌표가 몇 개? 3개가 나와야 됩니다. 3개. 3개, 그죠? 3개의 실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y는 h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돼요. 그려봐서 x축과 만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x축을 그리고, 자, 보세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 활용하지 않는 조건. 요거. 이건 뭐예요? hx가 이거니까 여기 0을 넣으면 f0-g0 같댔으니까 아, h0은 0이구나. 그러면 여기 x고 여기 y면 자, h0은 0이구나. 0이네요. 이게 0이구나. 그걸 기점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까? 아니죠.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함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데 넘어가서 이해를 하고 다시 적용을 하는 이런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패턴이 수학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였냐?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아까 얘기했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와,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별한 상황이 있다. 어떤 상황인가?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너무 복잡하네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이것만 보면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닫힌 구간에서 연속. 이 조건만 만족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게 문제죠. 첫 번째, 이 구간에서 극대극소를 계산합니다. 극대극소 계산은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고 양 끝에 있는 거 AB니까 양 끝점 FA, FB 양 끝점이 있겠죠. FA, FB 계산합니다. 요거 계산한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어떤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래프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보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자, 이런 경우는 극대값과 극소값에서 최대 최소가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 보세요. 양 끝점에서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선생님 꼭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연속이 안 된다 해볼까요? 연속이 안 되면 이런 경우 여기 구멍을 뻥뻥 뚫어버릴까요? 그럼 어때요? 최대값이 없죠? 연속이 아닐 때는. 선생님 그러면 연속은 알겠는데 꼭 닫힌 구간이어야 됩니까? 열린 구간 그냥 A, B 뭐 이런 거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경우 보세요. 자, 끝값 이렇게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역시 최대값, 최소값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끝값은 괜찮은데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계산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 여기서 잘리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구간만 제한을 해뒀지.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AB, 닫힌 구간 AB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이런 값들도 계산돼 나올 수가 있죠. 극대값, 극소값을 계산할 때. 그러면 이 값은 X값이 예를 들면 C라고 할까요? C는 AB 사이 값이 아니니까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무작정 나오는 극대, 극소를 모조리 다 계산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AB 사이에 있는 극대, 극소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제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 이런 값들은 다 제외하는 거예요. 닫힌 구간 AB에서만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니까. 자,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많이 와닿을 거예요. 문제 조건이 탁 주어졌죠. 어때요? 닫힌 구간에서 다항함수니까 연속 됐죠?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있다. 어디에서 있다? 양 끝점. 양 끝점은 F-4, F2 그리고 극대 극소를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 끝점부터 계산해 보죠. 마이너스 4 넣어주면 마이너스 64가 되고, 자 16, 그 다음에 48인가요? 그 다음에 36이 되고, 자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70, 84, 94네요. 94를 빼버리면은 30이네요. F-4는 3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F2는 여기다 넣어주면 8 플러스 12 마이너스 18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18 이것도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자 이겁니다. 그 다음 뭘 계산해야 됩니까? 극대극소 어디에? 여기 안에 있는 극대극소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대극소는 우리 지금까지 많이 계산했죠. 미분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인수분해 x제곱 2x 마이너스 3 한 번 더 x 플러스 3.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극대극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관표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fx 그리고 마이너스 3과 1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호가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입니다. 자, 보면 마이너스 3과 1은 어디 내의 값이에요?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극소를 구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게 4였다, 4. 그럼 2까지만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내 안에 있는 값이니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극대고 얘는 극소죠. 그러면 이제 적어볼까요? 자, 극대극소 구분도 사실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3일 때, 극대일 때, 자,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자 플러스 10이니까 37이 되고, 그 다음 1일 때 극소니까 자 1 계산하면 여기다 1 넣어주면 되죠.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10 계산하면 4 5 5인가요? 5 그러니까 37 5 그러면 뭐만 비교하면 된다? 여기서 이거죠. 양 끝에 있는 값, 양 끝에 있는 값 그리고 극값, 극대나 극소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가장 큰 거는 37 최대 라지 M, 최소 가장 작은 거는 스몰 m. 두 개 더하라 42. 답은 40입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죠. 사실 그리는 상황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더 그리려면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지 않아도, 다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죠? 닫힌 구간, 그 다음에 연속. 닫힌 구간 연속입니다. 그럼 뭐만 파악한다? 끝값 마이너스 2 f의 2 계산을 우선 해봅시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16, 그 다음 마이너스 4,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이제 F2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2 넣어보면 되죠. 자, 넣어보면 마이너스 4, 16이고 4,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24,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8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하면 6이네요. 자, 6. 그 다음 뭘 계산합니까? 이제 극값 미분해야 되죠.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가 되고, 인수분해 갑니다.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계속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고 정관표를 그립니다. 자, 정관표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그리는지 알아야 되겠죠. 극값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극값을 찾으려고. 이때 0이고, 자, 이때 부호 조심해야죠. 1보다 크면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감소, 증가, 감소. 따라서 극값이 되죠. 자, 여기도 극값이 되죠. 자, 이걸 왜 찾습니까, 여러분?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예를 들면 플러스 플러스다. 그럼 얘가 그 값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실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최대 최소를 계산을 할 때. 근데 지금은 얘는 마이너스고 감소니까 그 값. 자, 두 개.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고 f1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죠. f 마이너스 2 어디?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f 마이너스 2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여기 계산했네요. f1만 계산해 보면 됩니다. f1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10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5니까 7, 17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요거 중에 가장 큰 값을 라지 m, 가장 작은 값을 스몰 m 두 개 더해냈으니까 두 개. 자 17과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답은 얼마입니까? 7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2와 1을 우리 극값 계산할 때 뭘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 닫힌 구간 안에 있는 점인지 x값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에 있는 값이죠. 자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똑같죠? 자 쌤 아까 앞에 적은 게 그대로 위치가 똑같네요. 닫힌 구간 연속 되죠? 최소값이 2일 때 최대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닫힌 구간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 어디에서? 양 끝점 또는 극값에서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의 1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1을 넣으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값, 극대 극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f'x 미분을 합니다. 12x제곱 마이너스 12x 그러면 12x를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니까 정감표를 그려주면 f'x, fx 그리고 여기는 0, 여기는 1. 자, 0입니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에 대입을 해서 부호를 판단하면 되죠? 2나 이런 값들. 자, 그럼 증가, 감소, 증가네요. 그러면 여기서 뭘 따져주면 됩니까? 이제 F0, 극값 F0, 그 다음에 F의 1. F0은 뭐예요? F0은 자 여기 다 넣어주면 K네요. F1은 뭡니까? 4-6 플러스 K죠? 따라서 K-2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양 끝에 있는 값 그리고 극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다. 근데 최소값이 2라고 했네요. 여기서 가장 적은 게 뭐예요? K는 동일한데 제일 많이 빼줬죠? 마이너스 10. 이게 얼마예요? 이게 2란 얘기죠. 최소값이 2란 얘기니까. 따라서 K값은 얼마입니까? 12죠. 최대값은 뭡니까? 자, 요거 중에 K, 얘가 가장 최대값이죠. 따라서 K값, 최대값은 12. 우리가 계산하는 건 최대값이죠. 따라서 답은 1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조금씩 다르게 지금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닫힌 구간, 연속, 극대값이 있을 때 최대 최소값을 합은 그러면 일단 최대 최소는 존재한다. 어디에서? 양쪽 끝에 있는 값과 극값은 조금 이따 계산할 겁니다. 마이너스 2 넣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4 2를 넣어보면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K니까 이번에는 K 플러스 4. 자, 극값 계산을 위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6이고 6을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정감표를 적죠. 왜? 우리는 극값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극값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0, 0 넣어주면 여기 보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증가, 감소, 증가니까 여기서 뭐 극대, 여기는 극소, 극값이네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f에 마이너스 1을 넣고 하나는 x가 1일 때니까 f에 1을 두 개를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 여기 넣어주면 되죠.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1 넣어주면 2 마이너스 6 플러스 k네요. 따라서 k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 중에서 최대 최소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극대값이 5라고 했죠. 자, 극대값 어디 있었습니까? 요거였네, 요거.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이었죠.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극대값이 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K는 얼마입니까? K는 넘겨주면 1이 되겠네요. 1. 그러면 최대값 값 최소값 계산하라고 했죠. 다 한번 넣어볼까요? K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여기는 5. 자, 요건 5라고 했고 여기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과 5, 마이너스 3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은 5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뭐 동일하게 나왔네요. 두 개 합이니까 5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2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 과정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1과 1이 닫힌 구간 안에 있는 x 값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단원종합 문제 10번이고 다음입니다. 자, 비슷한 패턴이죠. 똑같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끝값 양쪽 f-2, f2를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플러스 K가 되고 따라서 K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2를 넣으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K가 되니까 36이니까 K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극값을 계산해야죠. 극값 f'(x) 미분해주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입니다. 자, 됐죠? 정관표 그립니다. f'(x) fx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를 따져보면 되고 이때 f'은 0이고 양수 음수 양수가 되고 증가 감소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극값이 되네요. 이때 극값 f-1 계산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여기 적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k니까 k 플러스 7이 되네요. 2를 넣어주면 f에다 2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러면 k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아, 사실 이거 선생님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산했네요. 그죠? 계산했잖아요, 여기. 그죠?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니까. 사실 여기 뒤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2까지니까 요 뒤는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중에서 뭡니까? 가장 큰 값, 최대값은 뭐가 돼요? 이게 최대네요. 이게 최대. 이거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예요? 이게 최소값이죠? 이게 최소값입니다. 두 개 더하면 합이 5랬으니까 두 개 더 해봅시다. 그러면 2k 마이너스 13이 5가 되네요. 따라서 2k는 18이 되고 k는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값은 9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자, 요건 이제 선생님이 가져온 문제인데 방금 했던 상황을 살짝 비틀어 놓은 겁니다. 닫힌 구간, 닫힌 구간 표현을 우리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가요? 연속 되죠? 왜? 연속 함수인데 절대값 씌우면 연속됩니다. 자, 연속이 돼요. 그러면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양쪽 끝값과 극대극소에서.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는 건 F0, F3이에요. 자, 0을 넣어주면 0, 0, 0, 마이너스 3이니까 절대값이었으니까 3이 나올 거고. 자, 절대값 3을 넣어줄까요? 그럼 9, 81. 그 다음에 9니까 6, 9, 54. 그 다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절대값이니까 계산하면 78, 81, 0이네요. 이제 f'x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절대값이네요. 절대값. 어떻게 해야 될까? 미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 배울 때 예전에 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전에 선생님 이런 거 했었죠. 예를 들면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이 y 부분이 자 함수값 부분이 음수인 걸 x축에 대칭시키죠.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요거 대칭시키면 요렇게 자 이 색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y 값이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요 그래프가 우리가 구하는 절대값이죠. 아하, 그렇다면 fx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절대값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얘 그래프를 그리기보다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방금 했던 과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함수를 다시 두는 겁니다. 뭘로? 안에 걸 gx로. gx를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 자, 요거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려면 우리가 미분해야 되잖아요.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 되고 묶어주면 4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 세제곱이네요. 따라서 우리 조립제법 쓰면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뭘 넣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자, 1, 마이너스 2 여기 2, 0. 자, 이거 기억나죠? 자, 혹시 조립제법 여러 번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면서. 기억이 안 나면 꼭 챙겨주십시오. 요거.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한 번 더 합니다. 그죠? 결국 이거네요. 결국 이건 뭐예요? 4에 x 플러스 1에 제곱 2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자, g'x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합니까? 정관표를 그리면 되죠. 정관표 x 마이너스 1과 2를 기점으로 해서 g'x 그리고 gx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여기선 0, 0이고. 잘 보세요. 2보다 크면 여긴 플러스죠? 자, 플러스입니다. 여기 사이에 0 같은 거 넣으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요거 뒤로 가도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즉, 감소, 증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기 넣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 gx 함수값 마이너스 1 요거 한번 넣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고 요건 마이너스 27이 나와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0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일 때 0이잖아요. 그리고 2일 때 여기 마이너스 27입니다. 자, 이 점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그냥 계속 감소하고 있죠. 계속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극소 값을 갖고 이렇게 가는 게 지금 y는 우리가 gx입니다. 자, 계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기서 y는 우리는 절대값 fx잖아요. 그러면 얘를 절대값 그대로 해주면 여기가 27. 이 점으로 가겠죠. 그럼 이 점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y는 절대값 fx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나오죠? 27. 최소값은 뭡니까? 0 나오죠? 따라서 27 마이너스 0이니까 답은 27.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 y는 fx 그리고 절대값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조금 다르죠? 다른 형태니까 잘 챙겨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그래프 개요. 최대값, 최소값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It's Saturday morning and we've got all